반전 없는 인생. 자본주의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만 하다 죽는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해보자. 아침에 출근해 청소하고 하루 종일 서빙하고 밤 9시나 10시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을 한다.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쉰다. 샐러리맨을 살펴보자. 그들도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퇴근 후 피곤하다. 직장으로 출퇴근하면 하루에 최소 왕복 4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 7시쯤 퇴근해 집에 도착하면 9시가 된다. 집에 오면 씻고 잠자리에 들기에도 바쁘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야 한다. 은퇴해서도 쉴 수 없다. 연금만으로는 너무 돈이 적어 생활할 수 없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은퇴해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럼 언제 쉴까? 관 속에서? 우리는 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까?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함께 국가가 등장했다. 국가는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시스템이다. 정신병원과 학교가 세워졌다. 불황자와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졌다. 불황자가 정신병원에 보내진 이유는 재교육을 통해 산업화의 일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표는 국내의 모든 노동을 동원하여 국가의 GDP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잉여 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GDP를 늘리기 위해 국가는 우리에게 가정을 갖게 하고 빚을 지게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미국은 1,400만 명의 미군 중 200만 명을 제외한 1,200만 명의 미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불안 요소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고 혈기왕성한 실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국가 GDP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시켜야 했을까? 그들을 결혼시키고 집과 차를 사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책임감이 생긴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책임감은 더욱더 커진다. 게다가 결혼을 하면 집을 사야 했다. 집은 30년 모기지로 빌렸기 때문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차도 3년 할부로 사게 해주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정을 지키고 할부를 갚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했다.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국가의 GDP는 올라간다. 국가가 개인에게 결혼과 빚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 불안 요소인 실업자에서 책임감 있는 중산층 시민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결국 부채와 가족으로 인해 미국 중산층은 미국 GDP를 견인하는 윤활유가 되었다.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이용해 탄광에서 은을 캐는 일에 투입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원주민들은 먹고 놀기에 충분한 돈만 벌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퇴근 시간만 앞당겼을 뿐이었다. 원주민들은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원주민과 현대인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원주민은 돈에 대한 탐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하고 남는 시간을 즐겼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탐욕과 욕망 때문에 죽도록 일을 한다. 물론 현대인이 처음부터 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넘쳤던 것은 아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넘치게 된 이유는 종교 때문이다. 특히 칼빈주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수록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칼빈주의는 검소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노동자로 만들었다. 국가의 원칙과 같다. 국가가 생존하려면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GDP를 올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종교와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돈을 욕망해 밤낮으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종교와 국가가 만나 자본주의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광고와 드라마를 통해 가진 돈을 쓰라고 우리를 세뇌한다. SNS를 통해 비교와 질투를 유발한다. 비교와 질투는 돈을 욕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자본주의는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돈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포기하는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한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일하고 있다. 왜 일하는가? 비교, 질투, 탐욕 등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세뇌시킨 환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빚과 가족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국가와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인간.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오타쿠 문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보는 오타쿠이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업자로 남아 국가의 잉여 인력이 된다. 국가에서 원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는다. 국가와 자본주의는 이들을 잉여 인간이라고 비판하며 취업과 결혼을 강요한다. 2. 자본주의에는 순응하지만 국가를 거부하는 인간. 결혼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며 인생을 즐기는 골드미스와 골드미스터다. 돈을 버니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으니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3. 자본주의와 국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일을 해서 GDP를 올리는 중산층이다. 국가와 자본주의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욕망의 순서는 3, 2, 1이다. 결론. 욕망이 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3번 유형에 가까워진다. 3번의 대부분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다.